몽골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농담하는 현장을 목격한 한국인 교사의 충격.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에이든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제가 몽골에 온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대학 근처 커피숍에 들렀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몽골 학생 3명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도 제법 유창하게 말이죠. 야, 그 드라마 봤어? 엄청 재미있더라. 응, 나도 봤어. 이런 식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몽골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언어였거든요. 몽골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그것도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몽골에서만 한국어를 배웠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았고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몽골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류 열풍의 진짜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 곳곳에는 숨겨진 한국어 학습 공간들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건 이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역사까지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직 제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어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학생의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영화도 보고 한국 음식도 해 먹어요. 한국어 동아리라니?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저를 그 동아리 방에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학생을 따라갔습니다. 대학 캠퍼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한글로 가득 찬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법 설명까지 벽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학생 서너 명이 모여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들은 자기 소개를 한국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6년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한 학생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까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동아리 회장이라는 학생은 제게 특별한 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영대역 한국 역사책이었어요.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음식도 자주 만들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비빔밥, 불고기까지 배웠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한 취미나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방을 나오며 저는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두 문화 간의 진정한 교류이자 몽골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몽골 젊은이들의 열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몽골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이야기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생 한 명으로부터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투야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한국어 실력이 특히 뛰어났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이 수업 후에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의 한국어 공부 방법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투야는 6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몽골어 자막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영어 자막,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자막 없이도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드라마 대사를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했고 드라마 속 상황을 상상하며 혼자서 대화 연습을 했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학생이 한국 드라마 속 가족 관계와 예의범절까지 공부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친구들끼리는 어떤 말을 쓰는지, 심지어 상황에 따른 옷차림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합니다. 투야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편은 아니었어요. 동아리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K-팝 가사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유튜브를 보면서 실생활 표현을 익혔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저희와 비슷해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몽골이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한 가족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죠. 동아리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가치관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투야는 제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너무 한국 문화에만 빠져 있다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의 생각도 변했답니다.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한국 기업과 일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부터는 부모님들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몽골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이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사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도 지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자 중에 몽골인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리에 몽골인이 지원한다니 이건 조금 의외였어요.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몽골인 지원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태무진이었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이미 유명한 한국어 강사라고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태무진 선생님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분의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태무진 선생님은 15년 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당시 몽골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곳도 교재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해야 했는데 발음 연습을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보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국 방송을 녹음해서 들으며 따라 말하기를 수백 번도 넘게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인터넷 덕분에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태무진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태무진 선생님은 현재 개인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생 대부분이 2030대였습니다. 그분의 어학원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을 교육한다고 했어요. 한국식 면접 방법, 비즈니스 매너, 심지어 한국 직장에서의 조직 문화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몽골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몽골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었던 거죠. 태무진 선생님의 어학원 졸업생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몽 교역 분야에서 통역사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한 학생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학생은 원래 유목민 가정 출신으로 부모님은 초원에서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 울란바토르의 한국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몽골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몽골 젊은이들은 한글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몽골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열기가 넘치는 몽골 젊은이들과 달리 나란이라는 학생은 조금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몽골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나란의 관심은 점점 확장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라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성분표를 직접 한국어로 읽어보며 공부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란의 변화는 단순히 어학 실력 향상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학생은 한국인들의 섬세한 정서와 배려심까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담긴 감성들, 특히 한국 음악에 나타나는 깊이 있는 가사 표현들을 매우 좋아했어요. 이런 변화는 나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매력에까지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몽골 학생들은 한국 요리의 과학적인 조리법에 주목했습니다. 김치 발효 원리를 이해하면서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고 밥상 차리는 방식에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배웠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육류를 즐겨 먹고 면 음식도 인기가 있죠. 몽골 학생들은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국 음식을 더 쉽게 받아들였고 동시에 두 문화의 차이점에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나란과 같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한국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소통도 더욱 풍부해졌어요. 처음에는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던 부모들도 점차 한국 문화가 갖는 긍정적인 가치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몽골 사회 전반에 걸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젊은 세대가 외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반드시 자국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자국 문화를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몽골의 가장 큰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몽골인들의 자부심의 상징인 씨름, 활쏘기, 승마 경기로 유명하죠. 올해 축제는 유난히 특별했어요. 젊은 몽골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새로운 공연들을 선보였거든요. 개막식 행사장에서 제 눈길을 끈 건 젊은 몽골 대학생들의 문화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몽골 무용을 추면서 중간중간에 한국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이죠. 몽골 전통 악기 마두금 연주에 맞춰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광경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은 몽골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정신과 몽골의 초원 정신이 닮아 있다고 느낀다고요. 떠돌이 생활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이 유목민 정서와 통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담 축제 기간 동안 울란바토르 곳곳에서는 이런 문화 융합의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는 몽골 전통 무늬와 한글을 결합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몽골 전통 의상에 한글로 평화나 행복이라는 단어를 수놓은 제품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역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몽골의 유명한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한국 문화를 몽골 사회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효도 문화와 몽골의 가족, 존중 문화를 비교하면서 두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나담 축제 막바지에 열린 문화 교류 행사에서는 몽골 젊은이들이 직접 한국 전통 문화까지 살펴보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몽골 학생들과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몽골인들의 공연은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중 몽골 장년층과 나눈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전통 문화까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대 간 대화가 늘어났고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한 몽골 어르신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 캐릭터들을 보며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에 관계없이 통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나담 축제의 마지막 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찻집에서 젊은 몽골인들의 모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 가요를 함께 불렀어요. 전통과 현대, 자국 문화와 외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담 축제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제 동료 몽골인 교수님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자야 교수님이셨는데 몽골 국립대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오랜 경력과 깊은 학식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죠. 자야 교수님과의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이 최근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젊은 학생들이 너무 외국 문화에만 빠져 있어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우려였습니다. 확실히 몇몇 장년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몽골어 문학 수업에 학생들이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몽골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대학 근처 식당에 들렀을 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웨이터 한 명이 한국인 손님의 주문을 한국어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주문을 받으면서도 몽골 전통 예절을 지켰습니다. 두 손으로 메뉴를 받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웠죠. 제가 몽골어로 그 학생에게 말을 걸자 학생은 아주 유창한 몽골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몽골 전통 요리에 대해 물어보니 요리의 역사와 조리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학생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결코 잊지 않은 것이죠.
그 학생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사실 몽골 전통 문화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자야 교수님과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을 모두 초청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몽골 문화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의 효 문화를 배우면서 몽골의 어른 공경 문화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몽골의 전통 음악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야 교수님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에 열린 사고가 오히려 몽골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특히 한 학생이 몽골 전통시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모임 말미에는 학생들이 몽골 전통 노래 톨고이를 부르고 이어서 한국의 아리랑을 함께 불렀어요. 두 노래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노래였죠. 자야 교수님은 한 학생에게 전통 몽골어로 된 시를 낭송해 보라고 하셨고, 그 학생은 유창한 몽골어로 고전시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자야 교수님의 얼굴에도 점차 안심하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몽골에서의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학생들과의 작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대학 캠퍼스에 퍼졌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처음 본 한국어 동아리 회장이었던 투야였어요. 투야의 성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몽골에서만 공부해서 이런 높은 성취를 이뤄낸 것이죠. 다른 학생들도 이에 자극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학기 마지막 주에는 제 학생들을 위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가 처음 몽골에 왔을 때 갖고 왔던 의문들이 이제는 모두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진지한 도전이었어요. 파티에서 학생들은 한국 노래와 몽골 노래를 번갈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학생들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둘 학생들이 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국어로 적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넘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몽골에서의 1년을 돌이켜보며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 다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 후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갤러리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몽골에서 1년간 생활하며 목격한 한류 현상과 문화 교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은 전시였어요. 전시에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 나담 축제에서 두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난 몽골의 따뜻한 정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랐어요. 태무진 선생님, 투야와 동아리 학생들, 자야 교수님,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야 교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다리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문화는 물처럼 서로 섞이며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 전시 기간 동안 저는 몽골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러 온 교사였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공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미 한국과 몽골을 잇는 수많은 다리들이 있었고 그 다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만들어갈 내일이 무척 기다려졌어요. 마지막으로 그 커피숍에 다시 들렀을 때 여전히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몽골의 일상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